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서야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직후에 새로 구성된 장관들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비서실 인사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서야 허태열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내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석비서관도 3명만을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인사는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일주일 뒤면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권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정치부의 송채경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캐스트에 좀 자주 나오시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워낙 방송을 잘 하시니까 자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비서실 일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그다음 민정수석 비서관, 홍보수석 비서관 이렇게 4명의 인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비서실장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됐고, 그다음에 국정기획수석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국정기획조정분과 관사를 맡고 있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수염 이렇게 나신 분이죠? 네, 수염 나신 분이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에는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내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수석에는 이제 프로듀서 출신의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네, 오늘 윤창중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인선 배경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 같은 것을 좀 했나요? 아니요. 인선 배경에 대한 설명 전혀 없었고요. 사실 사람에 대한 소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인사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사람을 내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무튼 비서실장에 임명된 허태열 전 의원이 정치부 기자들한테 좀 익숙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허태열 전 의원이 이제 부산 지역구에서 16대부터 18대까지 3선 의원을 지낸 분이시거든요.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 중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박계 핵심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못 받으셔서 이제 이번에 19대 의원은 되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지난해 8월에 동생분이 이제 공천 청탁을 받고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좀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2000년이죠. 그 16대 총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출마하면서 바보 노무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부산 지역구에서 이 허태열 의원하고 총선에서 겨뤘죠.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지고 허태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13년 전 일이네요. 자, 수석비서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먼저 이제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내정자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정교사로 이렇게 이제 칭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 당선인과 공부 모임을 같이 하면서 당선인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수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하시면서 사실상 인수위에서 가장 훌륭한 이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제 그렇게 인수위가 발굴한 최고의 인재다 이런 이제 호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는 이제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라고 알려져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의 법 정치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던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수위에서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활동했던 시절에 왜 이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네, 회장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했다라는 경력이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수석 내정자인 이남기 SBS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KBS에 입사를 하셨었는데 KBS에 계실 때 이제 국내 토크쇼 원조격이라고 불리는 잔이윤 쇼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쇼를 연출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PD 출신으로서는 좀 특이하게 보도본부장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이 호남 출신이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발표한 분들 중에 유일하게 아마 호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들 인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장관 후보자 11명을 한꺼번에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왜 이렇게 장관 인사가 늦어졌는가 이런 것이 좀 궁금증인데요. 당선인이나 인수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당선인 쪽이나 인수위 쪽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기를 철저한 검증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증 때문이다. 네, 늦어졌다.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2월 25일 대통령 취임 뒤에 국무회의를 이렇게 좀 모양을 갖춰서 하기는 어렵게 되는데요. 장관 인사가 완전히 다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개편안 통과하는 게 이제 새누리당의 목표였는데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게 안 됐고 그래서 그 다음 본회의는 취임식 이후인 26일이거든요. 그래서 26일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또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일부가 낙마를 한다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인선을 하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장관 인사가 늦어진 이유가 박근혜 당선인이나 뭐 새누리당 일각에서 하는 얘기처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 자체를 좀 늦게 했기 때문일까요? 송채영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두 번째가 좀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박근혜 후보가 그 당선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제 늦어져서 이제 장관 인사가 안 된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이제 야당 쪽에 연락을 해서 지금 협상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관 인선을 못 한다. 그러니까 빨리 좀 협상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협상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장관 인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꾼 거고 그럼 협상 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 개편안 핑계를 대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늦어지게 된 계기는 이동급 헌법재판소장이 낙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좀 끌다가 사퇴를 한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인사였던 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사실상 이제 낙마를 했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검증이 좀 더 이제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거를 뭐랄까 외부에 이제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검증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에는 그 장관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몇 사람만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죠. 김종훈 후보자가 가장 눈에 띄던데요. 이분이 장관으로 후보자로 발표되기 사흘 전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고 그 전에는 미국 사람이었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분과 관련해서 무슨 비화 같은 것 지금까지 언론에 잘 소개되지 않은 뭐 내용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릴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우하게 살았던 그 얘기가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5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살다가 16살 때 아버지가 이제 쫓아냈다. 이렇게 쫓겨났습니까? 네, 집에서 쫓겨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난 뒤에 자기가 좋아하던 수학 선생님의 집 지하실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뭐 이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금을 벌면서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대학교는 존스홉킨스 대학교를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가면서 약간 돈 걱정을 이제 덜게 됐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뭔가 성공한 케이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종훈 후보자는 그 국적과 관련한 논란이 가장 관심사인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아마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장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장관이기 때문에 국적은 문제 삼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송채경화 기자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아직 생각이 뭐 그렇게 정리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으로 살았던 분이신데, 과연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장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고 한국의 문화를 좀 더 많이 알고 그런 분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에 익숙한 분이 과연 장관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 후보자가 이제 어떻게 국정 문제 여론이 정리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요일에 발표한 사람 중에 또 경제부총리죠.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후보자 비중이 큰 편인데요. 이분이 과연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분이 어떤 정책 노선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그 현오석 후보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불리는 그곳의 원장이신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성장주의 경제 정책을 그동안 강력하게 옹호해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경제 민주화인데 과연 성장주의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그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인 출신의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진영 의원,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전 의원이죠. 네.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유정복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인데요. 이분들의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세 분이 모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었다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인데요. 그 진영 의원과 유정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맡아가지고 바로 옆에서 이제 보좌를 했었던 분들이고요. 조윤선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이제 대선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면서 박근혜 이제 당시 후보자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 텔레비전에 보니까 옆에 같이 나오시더군요. 네, 계속 옆에서 이제 그렇게 보좌하면서 이제 수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당선 이후에도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옆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 분 모두 이제 당선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있었던 분들이다. 그렇게 당에서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을 보좌한 사람들을 몇 사람 낙점해서 네. 장관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고요. 또 각 언론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권이나 출입 기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낙마할 가능성으로 따지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뭐 가장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당선인 측근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프 더 레코드로 네, 얘기를 네. 들어봐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알려진 것만 봐도 무기 중개 업체 이제 비상금 고문으로 일하면서 2억 원 넘게 돈을 받았다는 게 또 문제가 가장 크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에 대한 부동산 편법 증여도 있고, 그다음에 부인이 이제 반포 아파트를 뭐 투기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단장 시절에 비리 보고를 묵살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부대에 들어온 위문금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했다. 그러니까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요. 과연 인사청문회를 좀 넘길 수 있을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준비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본인도 잘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정치인은 선한 의도만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월 25일에 취임을 하겠지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를 모두 다 마치려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관 인선을 끝내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개 관료나 교수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관료나 교수 출신들은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전문성은 좀 있는지 몰라도 국회를 설득하고 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정치력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리는 방사형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에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될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권 초기부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이 사상 초유의 무능한 정권이 들어섰다, 이렇게 혹평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2월 25일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 전부터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송채경화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채경화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캐스트 2013 지금까지 성한용이었습니다.